우리가 그 연누리 씨는 앞으로 그러면 어떤 물론 질경이가 이제 그 어떤 가업으로서 어머니의 그동안 그 삶의 그 바탕이 되는 그런 일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나가는 것도 원하지만 본인이 바라는 어떤 그 미래는 뭡니까? 저는 이 창작 작업과 디자인으로 이 저의 아이덴티티와 한국적인 것과 질경이라는 이 고유한 것들을 표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다 제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본인의 존재함을 이런 창의적인 작업으로 그리고 뭔가 정당한 창의로 그렇게 계속 뭔가 작업을 해나가고 싶고, 저는 과거의 것들을 더 많이 모으고 싶어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재조명을 해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재소비를 해줄 수 있는지, 저는 새로운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들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것들을 따라가기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 부모님들이 스마트폰 하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저도 요즘에 너무 많이 새롭게 나오는 정보들을 다 습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새롭게 재조합하고 뭔가 더 재밌게 만들 수 있는 작업들을 이제 옷이든 사물이든 통해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적인 거, 한국의 정체성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문화적인 그게 이제 결국엔 우리의 과거를 알아야,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제 그 뿌리를 찾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는 우리 정체성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솔직히 역사가 좀 어두운 역사가 좀 많아가지고 뭐 식민지 치하에 있었던 거로 인해서 그 전에 있었던 역사에 대한 거를 부정을 하고 단절하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식민지 36년이 치욕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있었던 거와 그렇게 또 그거를 나라를 뺏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그 서름, 아니 나라를 그 무책임, 그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 그렇죠. 원망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의 했던 거나 그 시대에 그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어렵고 힘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만큼 한국이 이제 대한민국이 됐는데, 그러면 그때 좋았던 것들도 있었단 말이죠. 상당히 많단 말이죠. 예를 들면 선비 정신 같은 거, 지금 우리가 진짜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한 어떤 가치관, 그 어떤 진짜 뭐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그 좋은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 대한 거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파악하고 이해하고 공부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을 옷을 통해서 어머니에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한복에서 바지의 구조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이 버선코 버선, 아니면 버선 그 코 모양, 뭐 여자가 입는 고쟁이 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을 저한테 많이 해주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은 되게 근간에 되는 문화인데, 아까 말씀하신 이런 단절의 역사 때문에 무언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중요함을 모르고 세대가 바뀌어 버려서 되게 희미해져 버렸더라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컨템포러리한 제가 수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좀 표현해 주고 싶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 동양 의술도 서양 쪽에서는 요즘 침술에 대한 것들이 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가 읽는 그 과학 잡지에서도 동양 침술에 대해서 왜 서양에서 열광하는지에서도 칼럼으로 다룰 만큼 이거는 요즘에 의학계에서도 되게 큰 이슈인데, 한국에서는 양의학과 한의학이 싸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겨루고 있고, 힘 센 사람이 작은 사람을 누르고 있는 형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둘 다 맞다고 봐요. 양의학도 맞고 한의학도 맞는데 왜 서로 맞지 않다고 싸우고 있을까? 근데 밥그릇 싸움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한의학의 장점들과, 한의학이 어쨌든 한국의 전통적인 이런 의학이었으니까
이 의복과 연관되어 있는 포인트가 그 버선이래요. 그래서 이 발에 보면 이 가운데 아치 부분이 용천혈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찌르면 죽은 사람도 일어나는 혈이라고 그게 이제 침술에서 얘기하는 혈이라고 해요. 그럼 여기를 찌르면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쓴대요. 그럼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형태가 이 사람의 몸에 기를 순환시켜주는 자연스러운 형태이기 때문에 버선이 모양이 그렇게 됐다. 이거는 정말 리즈너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 네. 그리고 사복 여자가 입는 바지들을 보면 예전에는 여권이 인정을 못 받고 남자보다 여자가 너무 허드렛 일을 많이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자의 이 신체적인 구조상 아랫부분은 항상 건조하게 있어야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여성들은 그 본인들의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시대였대요. 그래서 바지를 보면 이 다리 사이가 터져 있고 이 바지 폭이 이만해요. 그래서 그 터져 있는 폭 사이를 이렇게 해서 열려 있는 부분을 감춰주는 형태가 여자 한복 바지거든요. 그러면 여자들은 그 바지를 입고 주방 가서 일을 할 때 아궁이에 불을 때잖아요. 쭈그리고 앉죠. 불을 때면서 쭈그리고 앉으면 그 부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기가 그 열려진 바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 혈액순환도 도와주고 이 여자의 자궁과 하체 부분을 따뜻하게 도와줘서 건강을 뭔가 더 케어해 줄 수 있는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의학과 의복이 과학적이네요. 그것도. 저는 이런 감성들을 조금씩 찾아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현대적인 옷으로 갖고 오고 이제 설명이 되면은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일무이한 제품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던 좋은 진짜 문화 또 우리 그 지혜 이런 것들이 너무 사장되고 잊혀지고 전혀 공부가 안 되어지고 기록도 안 되어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그 공부하시는 우리가 이제 뭐 명인이다 무슨 장인이다 그래서 그 많이들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무슨 장인 기술장 무슨 했는데 그분들 거의 다 이제 그만두게 생겼어요. 지원도 제대로 안 되고 활성화도 안 되고 이을 사람도 없고 그것만 그냥 이렇게 해주면 뭐 하냐고. 그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네 그걸 개성도 시키고 발전도 시키고 현대에 접목시킬 수 있는 그런 걸 그런 소위 말하는 인프라나 플랫폼을 마련해 줘야지 그냥 지적만 해주고선 당신 뭐 장인이요, 당신은 뭐요. 이건 아니잖아요. 간판 걸어준다고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다 이 사람들이 이제 지금 문 닫게 생겼고 뭐 자식들이 전수 안 받겠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특히 이 식품 장인들은 그 하는 과정이나 이런 걸 너무 보면은 힘들죠. 보통 정성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음식 정성이더라고요.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요. 근데 그거를 다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이제 그걸 젊은 세대가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도 요즘 너무 아쉽고 이러다가 나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계속 무섭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가 빈티지 스피커를 지금 모으는 이유가 지금 아니면 못하겠더라고요. 이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고칠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 없어요. 제가 뭐 독일이든 이태리든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베이를 통해서 물건들을 갖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은 너무 싸게 매물을 내놔요. 근데 그것들을 내놓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갖고 오면 세운상가 가면 다 고쳐줘요. 그리고 청계천 가면 다 고쳐주고. 근데 이분들이 다 아버지 나이 뻘이에요. 50년생, 뭐 40년생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없어지고 나면은 이런 기계들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빈티지 제품을 더 이상 모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장식용으로만 모을 거면 이거는 너무 아깝죠.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청계천 문제도 정말 저는 너무 슬픈 게 청계천, 동대문 뭐 이런 서울 4대문 안에 있는 중심지가 생산의 메카거든요. 그렇죠. 점점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장 하나둘씩 사라지고 뭐 공장, 뭐 봉제 공장, 무슨 공장, 뭐 을지로 쪽에 있는 메탈 공장도 자재상 다 사라지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뭐 하나 만들고 싶다고 제가 이제 조명을 사면은 부품이 망가지잖아요. 이거를 갖고 가서 이사장님한테 물어보고 한 3달이만 건너면 완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백남준 작가가 뭐 TV를 뭐 어떻게 했다, 뭐 을지로에서 예전에는 탱크도 만들었다라는 말이 그냥 우스갯소리이기도 하겠지만 진짜거든요. 부품 하나를 깎는 것부터 뭐 연마치고 도색하고 조립하고 설계하고 이걸 다 해주는 완벽한 생태계였는데 그것들이 이빨을 계속 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하던 집들이 그냥 다음날 가면 없어져 있어요. 네. TV에서 보는 그런 뭐 구시가지의 개발 정도의 느낌이 아니고 진짜 디자이너들의 생태를 위협하는 그런 그렇죠.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그쪽 뭐 하여튼 서울시가 생각하는 거는 한때는 이제 그런 걸 살리면서 같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 걸 갖다 하다가 또 이제 또 시장 바뀌고 그러면 정책이 또 바뀌고 그러는데 한때 지금도 젊은 세대들이 그 매력과 그 오래된 것들에 대한 그 노스탈지아를 가지고 그 낭만적인 거를 느끼고 거기에 또 이렇게 자기네들 젊은 디자인 감각, 젊은 감각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다시 살리잖아요. 네네. 그런 협업이 굉장히 이게 사실은 시너지고 이게 사실 같이 공존하고 같이 상존할 수 있는 그러한 바탕인데 이게 사실 서로가 도울 수 있는 길인데 이런 그게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자체가 바로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겁니다. 어디야, 저희 세운상가인가 뭐 거기도 보면 3D 프린팅도 하고 뭐 그런 제작하는 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이 돼서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나면 또 대기업이 들어가 버려.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가지고 그 속에 있던 사람들이 다 또 창작하고 창의적인 사람들은 다 쫓겨나. 임대료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임대료가 올라가지고. 지금도 똑같은 거 같아요. 그런 시절. 이런 거는 정책적으로 좀 보호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가져야 되는 거는 그러한 생각, 그런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일단은 세대들 간의 소통과 또 이 서로가 배울 점, 서로가 서로에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가뭄에 콩나듯이 그게 이렇게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지는 않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연누리 씨가 지금 결혼해서 이제 와이프가 또 이제 미술을 하신다고.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또 일을 하신다고 경우에 따라서. 어떤 일을 같이 해요? 이제 저는 뭐랄까 이 생각을 하는 포지션이고 이 디렉션을 주고 결정을 하는 포지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킬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뭐 제가 잘할 수 있는 스킬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잘할 수 없는 스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꾸역꾸역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제 생각을 이해시켜줘야 시간도 적게 걸리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계속 그림을 그리고 무언가 이제 순수미술을 하던 사람이라서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런 고급 스킬들을 갖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말로 설명을 하죠. 나 이런 거 만들고 싶은데 이런 씬이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뭐 라이노 같은 걸로 그려주고 스케치로 그려주고 그리고 뭐 페인팅으로 그려서 제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주고 그래서 너무 이제 와이프와 일을 하면서 제 일의 스펙트럼이 넓어졌어요. 그전에는 말로만 떠들고 어렵게 사람을 찾고 비용을 지불하고 막 너무나 힘들게 하던 일들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일을 하니까 너무나 쉽게끔 시간의 제약도 장소의 제약도 없이 완전히 진정한 파트너십이네. 부부라는 게 원래 파트너십이에요. 근데 그게 다른 의미가 보다는 서로가 이렇게 같이 어떤 그런 얘기잖아요. 어떤 방향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부부가 제일 좋은 부부라고. 같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 그럴 수 있는 관계가 행복한 부부인데 참 부럽습니다. 양주는 팔자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연누리 씨는 참 행복한 사람이시네. 사람 만나는 거는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전생에 뭐 날 알고 하셨나?
어쨌거나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지금 뭐 간극을 좁혀나가고 네. 시간은 걸리지만 그렇게 한다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그거는 뭐 솔직히 아무리 엄마고 뭐 어머니고 그렇지만은 뭐 도저히 이해 못한다고 화내고 박차고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성격에 따라서 연동희 씨가 그래도 어머니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어떤 뭐 이렇게 타협점과 뭐 뭘 찾으려고 애를 쓴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또 결국에는 그렇게 노력하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게 중요하죠. 뭐냐면 두 가지 다 그렇습니다.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막 서로 상극이 되고 뭐 싸우고 막 그러는 경우 너무 많이 보잖아요. 네네. 그런 것도 참 그 불행한 일이지만 저희도 단계가 있었던 게 저도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시작할 때 되게 주니어 디자이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나의 창의적인 디자인을 이해하지 못해? 나 잘한 거야 이거 인정해. 이런 식으로 일방적인 소통을 제가 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이 회사 디자인 초기에는 엄청 싸웠었어요. 유일하게 회사에서 사장께 소리를 지르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저였고. 그렇고. 근데 저도 이제 당연히 부모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그래서 나를 내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었죠. 근데 어머니는 그러시진 않거든요. 이제 그렇게 한번 사고를 치고 나면은 정말 저의 잘못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태도가 접근 방식이 달라졌어요. 지금도 뭐 제가 하는 디자인이 100% 옳다고 주장하지는 않지만 이제 그런 뭔가 의견에 이견이 생겼을 때는 이제 한 템포 쉬죠. 쉬고 나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맞는 게 분명히 있고 제가 틀렸던 게 분명히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는 경우는 아예 없어졌어요. 그 뭐 이렇게 요령이 생기는 거네요. 서로가 이렇게 뭐 경험을 통해서 그냥 깨지고 이제 상처받고 하다 보면 서로 그러지 않은 방법들을 자연스럽게 찾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찾는다는 그 자체가 중요하죠. 만약 그냥 그걸로 해서 서로 이렇게 등 돌리면은 또 그렇게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끝이죠. 뭐.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죠. 그게 사실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가느냐, 뭐 거기서 머무느냐 아니면 그냥 파토 내고선 다시 시작하느냐는 그걸 갖다 이제 살리는 거죠. 계속해서 어떤 방법, 뭐 과정이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 여러 가지 장벽에 부딪히고 여러 가지 위기가 있고 그런데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또 뭔가를 돌파구를 찾고 그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리는 거죠. 잘하시고 계시네.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던 거는 어린 나이부터 그게 자연스러웠나 봐요? 아니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 원래? 네. 그게 요즘 세대의 특징이라 그러던데.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저도 그냥 뭐 학생 때는 공부도 썩 그렇게 잘하지도 못했었고 그리고 뭐 목표가 있지도 않았었고 그냥 뭔가 색깔 없는 학생으로 되게 오래 지냈었거든요. 뭐 게임도 깔짝깔짝 하는데 뭐 정말 프로게이머가 될 정도도 아니고 뭐 운동을 하지만 그게 무슨 맞벌이를 할 수 있을 정도도 아니고. 근데 이 시작은 정말 되게 간사한 생각이었어요. 이제 저도 한국 남자들이 다 그렇다시피 군대 갈 시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할 시간이 되게 긴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 시간에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되지?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부모님이 이런 걸 하시니까 그럼 내가 디자인하면 남들보다는 더 쉽게끔 접근할 수 있고 뭐 능력이 뛰어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디자인 공부를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딱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그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죠.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많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엄청난 자괴감을 느꼈었거든요. 저 친구들은 나랑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은 학교 다니는데 저렇게 하는데 나는 왜 쟤네가 우와 할 만한 것들을 못 만들지? 그 생각을 학교 다니는 내내 했었던 것 같아요. 영국에서? 네. 그래서 정말
그 세인트 마틴이 중간에 없어진 학생들이 엄청 많아요. 그 얘기로만 들었을 때는 왜 그러는지 몰랐거든요. 아무도 학교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네, 자기 스스로. 네. 정말 그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본인을 반성하면서 다 나가더라고요. 버티셨네. 정말 꾸역꾸역했던 것 같아요. 딱 한 번 학교에서 1등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 빈티지 옷을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랑방 자켓 하나를 구해서 그것들을 해체해서 뭔가 투웨이 자켓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성 볼레로 같은 것들과 이런 케이프 코트 같은 것들을 만들었었고, 이제 그때 이 컴퓨터 프로그램들을 잘 못했었어요, 학교 친구들이. 근데 저는 이제 그 한국 교육의 장점을 살려서 뭐 파워포인트 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 그래픽 작업 같은 것들을 좀 이펙트를 넣어서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더니 교수님이 되게 놀라시는 거예요. 말도 별로 없고 되게 소극적이고 항상 방향성을 못 잡는 학생이었는데 무언가 되게 완성도 있는 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아 얘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학교 그 계단 2층에 네. 보드가 있어요. 거기 성적표를 딱 붙여놓거든요. 근데 뭐 1등, 2등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름 ABC별로 나열해 놓고 스코어를 써놔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최고 스코어를 받았던 거예요. 한 번. 기분 좋았겠네요. 너무 좋았죠. 딱 한 번이었습니다. 다음은 없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그런 거를 통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되고 더 이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의욕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 경험이 없었으면 졸업하는 과정에서 포기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출신 중에 세인트 마틴 선배나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네, 그 누구지? 스티브 요니도 세인트 마틴. 스티브 요니? 스티브 제이의 유니피 그 디자이너 분들도 세인트 마틴이고, 그리고 런던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분 중에 그 이정선 디자이너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저희 학교 그 퍼스트 그레이드로 졸업하셔서 이제 컬렉션 잘 하고 계시고 요즘도 저랑 같이 이제 작업 같이 하고 계시고. 뭘 지금 그 분은 패션인가요? 네, 그분은 여성복. 여성복 패션인데 이제 좀 캐주얼한 브랜드 만들고 싶다고 해서 저랑 같이 작업하고 제가 한국에서 생산도 해주고 이제 한국 비즈니스도 맡아서 해주고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질갱이 말고도 굉장히 많이 하시네, 딴 거. 근데 다 이제 할 수 있는 만큼만 욕심 부리지 않고. 어쨌거나 우리 제가 이제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이렇게 뭐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 이제 그런 좀 나 같은 우리 나이도 그렇고 우리 세대도 당연히 그 라떼 이것만 하면 안 되고 그 젊은 세대들이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다름에 대한 것도 좀 받아들이려는 자세,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고 생각을 좀 열어야 되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가 했던 거, 경험했던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거를 우리가 사실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나이가 자꾸 들면은 솔직히 자신이 없거든요. 미래에 대한 그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걸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도 봐요. 스마트폰 같은 거 못 다루는 사람도 많고, 무슨 새로운 기계들, 무인 무슨 그 기계, 저도 잘 몰라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소외감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 때문에 자꾸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거에 대한 것만 계속 그걸 붙잡고 늘어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가짐을 좀 더 이해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진짜 중요하신 말씀 같아요. 젊은 세대도 좀 그런 어른들에 대한 마음도 좀 이해해 줘야 되지만 어른들도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좀 요즘 젊은 애들 버릇 없다, 무슨 예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는 그게 너무 또 따지더라고. 서양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부모든 뭐든 존댓말도 없고 사실 같이 이렇게 노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마 어쩌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이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처음부터 이렇게 그 몸가짐, 뭐 말투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나이 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 싫어하는 것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런 거 자기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거 느낌이 받을까봐 또 젊은 사람들 좀 멀리하고 꺼려하게 되는 그런 게 있고 주머니에 돈이 많고 뭐 권력 있고 이런 나이 든 사람들은 되게 자신만만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정년 퇴직을 하고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무리 무슨 뭐 장관을 했든 뭘 했든 정년 퇴직하고 나면은 그렇죠. 그날로 그냥 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기업이 있는 사람이 제일 좋아. 거기는 정년 퇴직이 없잖아. 그래서 뭐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그러는 사람들은 이제 기업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세대 간에 어떻게 하면 세대 간에 좀 서로를 알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장을 마련해서 거기서 이제 소통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연누리 씨가 이제 하는 그런 뭐 문화적인 것들이 그런 디자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세대 간의 만남을 이루어주는 거. 그게 질갱이도 그걸 가능하다고 봐요. 그렇죠. 이 제작은 윗세대들이 해줘야 해요. 저희는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하는 거지만 공장을 가보면 전부 다 50대, 40대 분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으면 옛날처럼 하청 공장의 노동자 취급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아니 내가 생각한 것들을 실현시켜 주시는 분들인데 얼마나 고마워요. 저는 공장 갈 때마다 그분들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을 존중하고 그분들도 자기들을 인정을 해주고 자기들 노력에 대해서 충분히 고마움을 표현을 하니까 저에게 항상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려도 웬만해서는 제 부탁이니까 들어줘야지라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세대 간의 간극을 줄이는 그 행위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매개체가 제작이에요. 디자인이고 이 기술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할 수 있는 장도 있는 반면에 이 디자인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장들도 좀 남겨놔야 이들이 소통을 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도시가 서울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서울에서 이 뿌리를 내리고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얘기로 돌아가지만 그렇게 뭔가 올드타운에서 그런 제작들이 없어지는 것들이 이런 소통의 장이 없어지는 느낌이어서 이제 좀 아쉽기는 하죠. 그런 것도 사실은 나는 좀 약간 옛날에는 뭐 민주화 투쟁을 했다지만 이것도 하나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사실 그런 운동이 좀 필요해요. 옛 것을 좀 지키자 하는 그런 운동. 그게 좀 연대를 해서 그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똑같은 거예요, 방법은. 네. 알리고 사람들한테, 시민들한테, 서울 시민들에게 알려서 이 중요성, 이걸 지켜야 되는 가치, 뭔지 그런 걸 갖다 이제 뭐 문화적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고 네네. 여러 방법으로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소위 말하는 여론의 무서움을 느끼게. 그렇죠. 여론의 그 찬성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데 동참을 하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항상 맞아요. 의식하니까 민주국가는 이 표와 여론과 이거에 민감한 거니까 그렇죠. 이거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이것도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안타깝게만 생각할 필요 없고 옛날같이 민주화 투쟁만이 투쟁이 아니고 이런 좋은 거 옛것 지킬 수 있는 방법들도 노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젊은 세대들도 할 수 있는 건 많다고요.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나이 든 분들하고 같이. 그 청계천도 지키려는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다 젊은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더 뭔가 저희의 필요함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좀 체계적으로 정확한 사실을 근간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윗세대들도 그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서 들어서 뭐 당연히 시내 한복판에 엄청난 가치가 있는 땅덩어리에 이상한 가게가 있는 거는 경제 논리상 말이 안 되죠. 대신에 그 경제 논리를 이길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렇죠.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그 사람들에게는 사실 그게 추억인데 자기네 그리고 역사인데 그걸 갖다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를 보존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데 너무 쉽게 사라지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를 지금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여기 이 바에 와서 술 한잔 하시고 그랬는데 대화가 재밌었나 모르겠네요. 네, 저는 정말 선생님 같은 어른이 되어야지라는 생각이 커요. 이 항상 세대 간의 격차 없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연누리 씨 하시는 일 잘 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네.